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수는 20포인트가 하락이 됐지만은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전개된 그런 상황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고 사료와 비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현대사료가 시초가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초강세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이런 종목들 주식 물량이 좀 적고 아무래도 작전 세력들이라든가 또 이 물량 기근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보통 30%면 적은 상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상한가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대주주 변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오늘 이제 청와대 용산 국방부 이전으로 인해서 일부 중소형 환경 관련주들 이런 쪽이 또 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인 사료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의 인상이 상당한 주요 이슈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 개인들이 또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시초가가 초강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추격 매수 하기 전에 검토해 볼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과연 계속 칠 만한 재료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정해진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매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상한가를 쳤는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주주 변동이 이 현대사료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까지 하면서 이거를 대주주에게 넘겨주는 그런 계약인데, 보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변경된 대주주가 기존에 김종웅 외에 문현옥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가, 이 자녀들이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와일드 필드 조합, 하이라이드 컨소시엄 이쪽으로 해서 펀드 조합 이쪽으로 약 1,000억 원에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가 700억이고요. 와일드 필드가 200억, 하이라이드가 100억 정도 해서 437만 주를 넘기는 그런 계약이 오늘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회사가 오늘 공시한 그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최대 지분이 71%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간다. 물론 이게 우리가 대주주를 변경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71%면 430만 주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은 200만 주도 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180만 주 정도가 유통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당연히 개인들이 이 펀드가 인수를 할 경우는 1년간 보호 예수된다는 걸 감안을 해볼 때, 요게 물량 기근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의외로 좀 투기성 매매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이고요. 우선 현대사료는 사실 실적이라든가 이 재무구조로 보면 그렇게 양호한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오늘 30%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어렵게 1,400억대까지 올라갔지만 70%를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1,000억 원에 넘길 정도면 매수해 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그 사료 국제 곡물 가격의 인상 이런 요인들이 좀 이게 뭐 매매 과정이 언제부터 전개가 됐는지는 시장에서 약간의 그 이야기들은 계속 돌았었지만은요, 이런 프리미엄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고, 자본금 30억에 부채가 378억, 순자본이 575억 정도거든요. 해마다 매출은 1000억대 정도 내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5억에서 10억씩은 적자를 내든 그런 좀 영세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이제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약 한 12억 정도 흑자 전환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총에서 약 100원 정도의 주당 100원 정도의 그 배당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 점. 이 수급 동향으로 우리가 볼 때도 거래가 없는 주식이었죠. 원래 이제 작년 이 차트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은요, 거래가 평소에는 10만 주도 안 될 정도로 거래량이 없었다가 작년 봄에요. 2022년 요때 봄이고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 해마다 봄철에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연례 행사처럼 돼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봄철에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 겨울에 가뭄이 지속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국제 곡물가가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면 한일사료라든가 팜스토리, 뭐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거래가 빈번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2021년 5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국제 곡물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한번 급등했다가 이후에 매도 기회를 놓친 그 개인들이 장기간에 이 주가의 조정에 매도할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이게 13,000원대까지 하락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반등하는 이 국면에 회사가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여하튼 전체적으로 약 70%의 지분을 1,000억 원에 매각하는 이런 대주주 매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식 물량, 유통되는 물량의 기근 현상을 이용해서 주가가 조금 좀 더 진행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요 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 주가가 시초가에 그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면 동시호가에 매수가 얼만큼 집중되고 오늘처럼 그 매수 매도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강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면 여러분들 그 무리가 안 되는 상황, 잘 본인의 자산 규모를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욕심 안 부리는 그런 매매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상한가에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했다가 중간에 언제든지 매물이 나오고 흔들리는 듯하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재무구조라든가 영업 수익성에서 상당히 약세인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료값이 국제 곡물값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사료업체들이 또 무작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재료값이 그만큼 또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그런 가격도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 만큼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부정이 조금 높다고 하는 점,
자기 자본 589억인데 채무 보증 약 548억이 2022년 7월까지 보증 기한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일 매매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현대사료가 상한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